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5월의 2주차 경마 시작에 앞서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오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느낌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독한 복귀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찾아뵙지 못하고 경마일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한 일 때문은 아니었고요. 일요일마 끝나고 나서 몸이 조금 무겁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약간 감기가 좀 있었는데 월요일날 아침이 딱 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목 쪽이 좀 안 좋아갖고 결국은 월요일날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월요일날부터 시작해갖고 화요일날까지 조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일교차에 대한 고생도 있기는 했는데 최근 한 3주 정도 예상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신경을 바싹 썼더니 몸에 무리가 조금 가득 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2주 정도는 경마일 하면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수, 목, 금, 토, 일 한 4박 5일 정도 하루에 잠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할 정도로 신경을 조금 썼더니 그게 약간 좀 이제 몸에 좀 무리가 간 것 같아요. 뭐 신경을 쓴 만큼 결과가 나와주면 뭐 진짜 신경 할아버지라도 모셔올 판인데 최근에 경마가 조금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한 3주,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최근 2주간, 지난주까지 한 2주간 고생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분위기를 한번 크게 한번 바꿔먹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 출주마들, 특히나 이제 경주별 출주마들, 그리고 노림수의 마필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한 말부터 시작해 특히나 이제 5월 들어서 약간 좀 실수를 좀 했던 마필들이 좀 땡겨 나오는 마필도 있고 주기에 맞춰 출주하면서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한번 분위기를 한번 크게 바꿔놓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세마 대상 경기 중에서 가장 큰 대회라 할 수 있는 코리안 더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코리안 더비를 기점으로 뭔가 좀 큰 전환점의 기회로 가져지게 되기를 한번 간절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지난주와 약간 좀 같은, 아니 좀 빠진, 전체적으로 좀 강도가 좀 빠진 전체 편성 강도고요. 자, 일요일날 대상 경주하고 특별 경주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12개 경주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일요일날 10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분위기는 다음 주를 기점으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예상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4월과 5월이 경마가 한 주간이 좀 늘어나면서 9주간의 경마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원활하지 않았던 각 마방의 신마 수급 등이 맞물리면서 고령의 능력 한계마들이 보통 이제 5월 정도 되면요 마방에서 교체 작업이 다 들어가거든요. 6세마, 7세마들 다 내보내고 이제 신마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사실 이렇게 좀 판이 딱 정리가 되는데 작년에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번 금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수급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그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고령마들이 입상이 좀 이루어지죠. 사실은 3월 정도까지가 나이가 좀 있는 마필들의 입상이 거의 끝이 나고 4월, 5월, 6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3세마들, 4세마들이 기세가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약해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거의 정리가 된 듯 보여지고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도 굉장히 다른 분위기 속에 경마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출전 수도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은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쉼없이 달린 뭐 크게 한 2주간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쉼없이 달렸던 기관차가 한 주간의 정비 기간을 가지고 받은 느낌의 이번 주였습니다. 5월 13일, 14일, 15일 3일간의 경마 전부 이길 순 있다면 행복하겠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파트너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의 존재 가치가 여러분들과 함께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 뭔가 기분이 좀 다른 관점에서 붙고 싶고요. 뭔가 좀 때린 느낌 같은 느낌 있잖아요. 어깨 힘도 약간 좀 빠지고 한결 좀 편안한 느낌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제 출마표를 딱 보고 나서 출주마들의 면면을 짚어보고 조교표를 분석해 보다 보니까 이번 주는 크게 욕심을 좀 낼 만한 경마일이 되겠구나. 역시 결과는 일요일날 경마 마지막 딱 끝나보고 돌아설 때 나오겠지만 이번 주 한번 자신있게 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비워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2주간의 아쉬움이 가장 컸던 게 이제 추천 경주였거든요. 힘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편하게 가겠습니다. 5월의 두 번째 토경마일인 5월 14일 토경마.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000m 단거리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8개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8두, 7두 경주들이 이번 주는 몇 개 보입니다. 근데 경주 출전두 수는 많지가 않은데 의외성이 가지고 있는 경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 가장 주목이 되는 마필이 8번마 스타리랑인데 요거는 지금 16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마필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마필에게 가장 배팅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경주에 영향을 갖추고 있는 직진성, 안정성 이런 게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좀 많이 빠졌죠. 사실은 지난번에 조교가 나름 마방에서 신경을 만땅으로 쓰고 몰아붙였던 조교였는데 사실 그때가 이제 1월, 2월 넘어가면서 체중이 많이 빠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체중이 당일날 빠지면서 사실은 조교 때 땀을 흘렸던 만큼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자, 일단 16주 만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교를 통해서 이제 체중 보완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16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현장의 체중 변화도 좀 필요하고 체중 변화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아무래도 공백기가 긴 상태에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치의 3번마 핵 항공모함이라는 마필도 능력검사를 통해서 가능성을 충분히 봤어요. 재검 때. 요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만땅으로 팔렸을 정도로 기대치에 대해서는 충분했던 마필인데 복귀전에서 감량을 태웠습니다. 요 말은 사실 크게 뛸 말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좀 떡대가 좀 있는 마필인데 전형적으로 떡대로 뛰는 마필입니다. 아마 체중이 조금 빠지고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요것도 이게 알아보니까 조교가 강해진 거와 덜해졌을 때 워낙에 많이 먹는 마필이기 때문에 체중 변화가 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방에서 이 마체중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마필, 컨디션을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은 마필. 더구나 이제 감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총 입상 자체가 18번밖에 없는 꼬마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뚜껑은 좀 까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제 7번마 다크엠버예요. 이 마필은 보면은 엄청 까부는 말이에요. 까불고 들리고 막 그러니까 좀 기수가 해당 기수가 다루기가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말입니다. 근데 요게 지난번 조교까지는 이제 고정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마필들이 좀 안정감이 없고 고개가 들리고 이런 마필들은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코둘레. 이제 보면 여러분들 예시장이라든가 말 뛰는 거 보면 이제 코 요쪽에다가 양털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게 붙여놓은 게 있잖아. 이게 뭐냐면 이제 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고, 요게 좀 심한 필들이 이제 고정끈이라고 해가지고 요 턱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끈을 달아놔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버리게, 요게 이제 악벽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어찌보면 장비를 이제 착용을 하는 건데, 이 지난번까지 이마필이 이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조교를 시행을 했어요. 근데도 그렇게 크게 조교 때 그렇게 크게 안정감이라든가 어때 고기가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발견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다르더라고요.
이번에는 대가리에다가 이제 고정권을 안 했단 말이에요. 고정권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차분해진 느낌. 특히나 이제 수요일날 세영이가 마무리를 해줬는데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뭐 힘이 뭐 만땅으로 더 붙고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안정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마 핵 암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꼬마가 기승했다는 점이 조금 부담 요소가 있고, 물론 뭐 단거리 경주니까 뭐 사실 뭐 꼬마가 기승한다고 해서, 특히나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선행 추가이가 이번에 예상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가 있겠냐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8번마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만에 출주했기 때문에 당일날 체중을 좀 체크해야 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7번마 다크엠버가 이번에는 조교를 통해서 뭔가 좀 변화가 와서, 저는 7번마 다크엠버가 현장까지 안정감이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저는 뭐 상당히 좀 기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속에 이번 제 1경주, 자 7번마 다크엠버 조교시 변화가 실전의 변화까지도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000m 역시나 단거리 경주예요. 국내산 6군의 경주. 7번마 퍼펙트 러브. 사실 이 마필은 그 6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그리고 첫 입상이 나왔던 요때 이제 제가 이제 승부 경주였는데 3월달 경주를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게 이거는 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이게 퍼펙트 러브가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인본 챔프하고 스타올릭의 맞고를 공략을 하면서 퍼펙트 러브는 사실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세게 봤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전이죠. 그 전에 입상할 때 모습을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말은 아니다. 근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페이스가 하이로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최고의 단점은 하이로 흘러버리면 단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안 요소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불안 요소가 그대로 실전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번의 모습을 보니까. 자, 결국 이 7번마 퍼펙트 러브 같은 경우는 상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급 정도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마필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중급 이하 정도. 그러니까 빠르기도 역시 한 중급 정도, 중급 이하 정도의 빠르기, 그 정도의 레이스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 그런 레이스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강력한 능력 마필이고 이 마필이 왈스하게 레이스를 이끈다! 이러면 좀 불안해요. 이런 편성에서는. 근데 이번 경주처럼 이번 경주의 선행마가 5번마 클리어 퍼스트, 8번마 파이어 드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둘 다 그렇게 뒤가 편하지 않아. 단거리야.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 퍼펙트 러버는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필 같은 경우는 거리에 대한 약점도 있고 부중에 대한 약점도 있고, 사실은 드러난 어떤 매경주 얻어지는 그 능력치에 비해서는, 인기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능력에 있어서는 크게 믿음을 줄 수는 없겠지만 딱 이런 편성이 있잖아요. 편성을 찾아 들어가는 인기만. 그래서 이번 제 이경주 7번마 퍼펙트 러버는 편성이 만들어줬다, 능력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이경주 7번마 퍼펙트 러브, 요거는 넣었다 뺐다 제가 실수 안 했거든요. 요거 딱 잡아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3군.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기수들이 또 교체가 좀 많이 됐죠. 제가 외국인 기수들의 판단 상당히 좀 잘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디놀랜드 기수가 입상을 마필 잡았습니다. 디놀랜드 기수는 또 어떤 기수라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임란이라고 지금 6번마 더 서프라이즈에 타고 있는 이제 신의 외국인 기수가 있어요. 이 임란이라는 기수는 제가 예전에 그 외국인 기수를 굉장히 세게 말씀드렸는데, 역대급으로 봤을 때 이쿠야스가 이제 부산에 있다가 계약 해지되고 일본 잠깐 가서 활동하다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때 2주인가 3주 지났을 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굉장히 조심할 기수다. 이쿠야스는 이 마필을 뭐 물리는 거라든가 채찍을 대는 거라든가 이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세게 본다. 아마 역대급 기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했던 그 이상의 그 모습을 보였어요. 이쿠야스는 물론 뭐 끝이 좋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능력은 충분히 보여줬던 기수였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추천드렸던 게 이제 페로비치. 페로비치도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우, 이거 기승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기본기라든가 어떤 이런 게 이쿠야스만큼은 아니지만 대단하다. 얘도 외국 기수 중에서는 꽤 이른발을 날리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그 기수도 능력이 충분히 이제 보였죠. 지금은 뭐 외국 기수는 거의 탑 클래스고 뭐 국내 기수들하고 비교를 했어도 뭐 비교가 뭐 웬만한 특급 A급 빼고는 뭐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갈 정도의 능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기수. 또 하나의 면형이 이제 임난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발주를 하고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3, 4코너를 돌고 직선 들어오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마필을 물려서 뭐 왼채찍부터 시작해서 오른채찍까지 해가지고 마필의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모는 이런 정석적인 부분에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임난이 이 기수가 거기에 상당히 부합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승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임난이라는 기술을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질 줄 아는 기술. 마필을 조질 줄 아는 기술이에요. 결국 승부가 되려면요. 직선 3사코너까지 와서 직선 딱 들어와서 마필의 그 1%까지 남은 1%까지 얼마나 떼줘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냐 그 능력이 그건데 임난이라는 이 기술은 그런 사이즈가 있어. 마필을 한마디로 조질 줄 아는 기술이에요. 저는 앞으로 아마 임난이라는 이 기술을 가지고 아마 배팅을 많이 갈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아직까지 표본이 많지는 않은데 그 한 번에 그게 상당한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임난이라는 이 기술은 앞으로 상당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쿠야스급 정도? 약간 노련함은 좀 모르겠어요. 이쿠야스 같은 경우는 뭐 부산에서도 오래 뛰었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그 대한민국 경마에 대한 어떤 적응력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을 봤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기승 능력이라든가 마필을 조질 줄 아는 능력을 딱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임난이 역대급 기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저는 6번마 서프라이즈에 기승한 더 서프라이즈에 기승한 임난 상당한 노림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산 육군 역시나 8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6번마 검빛강자 지난번에 3착으로 왔죠. 늦발을 했어요. 늦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전혀 수긍은 안 되는 늦발이다. 어쨌든 뭐 늦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을 타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늦발한 다음이죠. 이마필이 지난번에 매니베트하고 이제 머리차가 났는데 늦발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늦발을 하고 나서의 그 과정 자체가 수긍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전혀 수긍을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수라든가 막상 기승을 했던 기수라든가 마방 관계자라든가 다른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뭐 수긍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긍이 안 돼요. 늦발을 한 것만 수긍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수긍이 안 됩니다. 5번마 검빛강자 페로비치 기술로 교체가 됐고요. 출전 두수 역시 얼마 없고요. 수긍하지 못했던 과정을 보여줬던 검빛강자가 자 숙주를 합니다. 저는 대가리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가리입니다. 믿고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딱 뛰고 나서 제가 욕을 한 20분 했거든요. 혼자서. 5번마 검빛강자는 의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 약간 좀 이제 레벨들이 조금 올라오는 경주죠. 승분전을 치르고 준비한 마필도 있고 뭐 과중인데 최근에 좋은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는 마필도 있고 몽골몽골은 지난번에 여유가 있었어요. 단거리 경주인데 외곽에서 뛰었던 여유가 있었던 마필인데 더구나 이제 감량도 받았고 용군이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말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뭐 워낙 뭐 20조 마방이 뭐 확확 이렇게 마필들이 올라오는 마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확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바마 PK 캡틴이 이번에 57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보면 참 답답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안타까운 말이고, 조교 때 어떤 밸런스라든가 어떤 리듬감이라든가 추진을 했을 때 반응 이런 거는요, 현군에서는 솔직히 가리면 안 돼요. 지금은 이마필은, 그러니까 이마필이 보여줄 수 있는 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최근에 왜 계속 지고 있느냐? 그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 PK 캡틴에게 제가 바라는 전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전개가 지금 계속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부중은 사그직 계속 올라오고 있고 미쳐버리는 거죠, 사실. 사실 이번 경주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똑같은 과정을 보일 수도 있다, 충분히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진짜 너무 좋아. 7번마 청춘열차. 이 말필이 그 참 재밌는 말이죠. 이 말이 이제 부산 말이에요. 부산말. 부산에서 이적한 말인데, 부산에서 이적한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 재밌는 거는 이 마필이 울줄리 30조 울줄리 거기 소속돼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참 재밌는 게 이게 돌고 돌아서 지금 계약을 한 게 이번 주부터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이제 55조 브라이언, 외국인 기수, 외국인 조교사, 외국인 조교사한테 많이 넘어갔어요. 참 재밌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마필이 30조에 있을 때, 예전에 30조에 있을 때, 부산 30조에 있을 때 이마필의 첫 우승은 누가 가졌냐? 조성곤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근데 조성곤이 탔어. 엄청 재밌죠. 그리고 이거 이제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이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모습과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게 연투를 치다가 2월달에 꺾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이마필이 못 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승마가 설록이고 2창마가 테마 등극이고 3창마가 라운 나라였어요. 이게 5군 편성 중에서는 최고 등급. 아시다시피 테마 등극은 더비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더비에. 설록? 와, 씩씩하잖아요. 설록. 라운 나라도 요즘에 약간 꺾인 상태이긴 한데 좋잖아요. 그 정도에서 현종이태로 그 정도에서 엄청 뛴 거예요. 물론 부담 중량이 그때 대비해서 늘기는 했는데 말은 뭐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 7번마 청춘열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밌게도 시작이 부산 외국인 조교사한테 시작을 했고, 돌고 돌아서 서울 외국인 조교사한테 고삐가 넘어왔고, 재밌는 거는 이마필이 부산에 있을 때 첫 번째 우승과 호흡을 맞췄던 기수가 조성곤이었는데, 재밌게도 조성곤 기수가 부산에서 이어 서울까지 호흡을 맞추고, 7번마 청춘열차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왜 첫 번째 승부처가 안 나올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바로 6경주를 토기역마의 첫 번째 승부처로 선택을 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최근에 막 한 2, 3주 동안 잠도 못 자고 막 특히나 충경주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막 고생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월요일날 감기 기운 때문에 방송 진행하지 못하고 일부러 제가 화요일까지 쉬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이트를 그 동영상도 안 보고 아무것도, 월요일 화요일날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특별하게 많이 아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쉬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좀 내려놓으려고 조금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를 아예 말에 대해서 전혀 보지 않다 보니까 한결 좀 개운해진 느낌 있잖아요. 가벼워진 느낌. 그리고 출마표를 쳐다보거나 이럴 때 좀 더 좀 편하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번 주 6경주 그리고 선택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내산 5군인데 이거 인기도가 상당히 살벌하게 갈릴 수가 있거든요. 요거 여기서 재미를 좀 보겠습니다. 아주 큰 배당을 보는 경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알차게 잡겠습니다. 이번 주 6경주를 토기역마의 첫 번째 승부처, 이걸 시작점으로 한번 크게 한번 변화를 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7경주. 요게 이제 두 번째 승부처인데, 지난주에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의도적인 건 아니었는데, 전부 메인을 잡았어요. 보통 이제 경주들을 잡으면서 이제 메인 잡을 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중후반부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임팩트한 경주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경주가 아주 큰 배당을 한번 보일 수 있는 경주고, 제가 오늘 전체 레이스 중에서 뭘 한번 힘있게 때릴 수 있을까, 뭘 자신있게 한번 때릴 수 있을까 다 엄청 고민하다가 딱 선택한 경주가 이번 주 7경주예요. 단순히 적중을 위한 승부처를 잡지는 않습니다. 적중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적중이 돈이 될 적중이 돼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맞추겠다고 뭐 3배 때리고 5배 받치고 10배 배당만 세우고 이러면 그걸 맞춰도 돈이 안 돼요. 아예. 우리는 적중이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돈이 되는 적중이에요. 돈이 되는 적중. 그쵸? 저는 이번 제 7경주가 적중에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6번마 청계가 아마 거리가 변화를 줬고 뭐 상대가 좀 해볼만 하고 해서 이빨 팔릴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마필이 생각만큼 엄청 큰 세긴 능력 갖고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능력 갖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 지난번에 2월 달에 인기도 암떠절 팔렸을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빼드렸어요. 그리고 뭘 잡았어요? 그때 당시에 스타보니비하고 투어마이어스 잡았잖아요. 그쵸? 지난번에도 많이 팔렸어. 어떻게 했어요? 빼드렸어요. 뭘 때렸어요? 키마. 청계는 생각보다 이렇게 큰 능력마가 아니에요. 딱 보여준 것만큼만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 조건들을 보면 돼요. 물론 조건은 되겠죠. 하지만 마필이 조금 꺾이긴 했어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상대성에 대한, 상대성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인정을 한다? 그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제 7경주 6번마에 갖다 붙여도 돈은 돼요. 하지만 6번마에 때리지는 않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도 말씀하시면 아, 이 새끼가 하나 더 물어, 한 번 더 물었구나. 이거를 바로 그거예요. 그걸 물었습니다. 쌍복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제 7경주 딱 갖고 한번 제대로 한번 내줘주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300m 혼합 4군. 아, 여기 또 아픈 말이 나오죠. 뭐예요? 7번마 번개파이터. 지난번에 상혁이가 기승했던 배당마도 아니었어. 인기마였어. 제가 지난번에 현장 멘트 그대로 해드릴까요? 전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벌써 이게 한 달 전 얘기인데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최근에 그 아쉬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때 당시 현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 펑계 파이터가 출주를 했는데 마피는 준비가 끝났다. 근데 한 가지 좀 불안한 게 있다. 이게 조교를 찬호가 마무리를 했는데 찬호가 이번 주에 못한다. 그래서 상혁이가 말을 탄다. 두 가지를 고민을 했다. 첫 번째, 자, 요걸 찬호가 만들어 놓고 상혁이가 그 당시에 9점 앞에 능력 좋았거든요. 조시파 좋았거든. 그냥 얹어 주느냐? 액면 그냥 딱 보여준 대로. 여기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 요거는 상혁이가 약간 대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결국 승부는 찬호한테 간다. 요거 두 가지 안 하려고 엄청 고민하다가 내가 너무 정직했어. 요즘에 지금 경마장 엄청 복잡하거든요. 지금 시끄러워요. 엄청 지금 내부적으로 엄청 시끄럽거든요. 야, 이 복마절에서 내가 너무 냉정하게 갔어. 너무 깨끗하게 갔어. 이 판은 깨끗한 판이 아닌데 너무 냉정하게 간 거야. 말 좋으면 때리는 거지 뭐. 씨발 장난이 어딨어. 그냥 때리는 거지. 와, 경주 보는데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7번마 번개파이터 예상했던 대로 이찬호 기수로 딱 교체가 됐습니다. 세게 복귀했으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7번마 번개파이터 그대로 밀게요. 그대로 밀겠습니다.
자, 10번마 금화발리오스가 만땅으로 팔릴 건데 이거는 뭐 나올 때마다 엄청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의심할 거는 딱히 없어 보여요. 근데 느낌이 왜일까요? 느낌이 싹 느낌 없지 않아 있네요. 일단 7번마 번개 파이터 이번에 아주 강하게 오고요. 6번마 어거스트 러쉬도 이거 지난번에 그렇잖아요. 그쵸? 뭔 얘기 하려는지 대강 아실 거예요. 걸음 이빨이 남았죠.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쵸? 이번 이제 8경주 의미 있는 요게 아마 금화발리오스가 잘리면 돈이 엄청 된다. 아마 금화발리오스 놓고 엄청나게 팔릴 판인데 잘리면 돈 꽤 될 수 있는 경주다. 쉽게 잘리게 하겠냐라는 생각도 저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무튼 잘리면 돈은 꽤 되겠다. 그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3군. 선행마가 겁나 많은 1200이야. 이거는 결국은 누가 세냐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누가 잘 참고, 근데 그냥 참아서는 안 돼. 참는다고 해서 1200m 뛰는데 12마리 그건 참는 게 아니고요.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사정걸 딱 둬야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잘 타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세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잘 타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자, 5번마 딕스 2000. 정말 조교와 실전이 너무 다른.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산 겁나게 많은 말이죠. 원래는 이제 8조 최영구 조교사가 관리를 했다가 21조로 넘어갔다가 다시 2조로 넘어왔다가 저도 몇 번 물었잖아요. 그리고 이마필이 사실 진짜 좋았던 게 3월달 경주 때 말이 정말 번쩍번쩍 했거든. 그때 공백기가 있었는데 번쩍번쩍 했거든. 근데 재밌는 거는 번쩍번쩍 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뭐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보면은 공백기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다음에 거리를 늘렸어. 원래 중거리 안 되는 말이잖아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거리를 확 내렸어요. 그리고 워낙 바닥치다 보니까 핸디캡 부진이 쫙 빠지면서 51에 딘 홀랜드 외국인 기수가 기승했어. 이것 봐라. 51에 단거리는 사실 누가 강하게 몰아내느냐. 근데 저는 왜 외국인 기수들을 선호를 하냐 하면은 확실히 외국인 기수들이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제 견해예요. 제 견해. 외국인 기수들이 한국 기수들에 비해서 조질 줄 알아. 한마디로 딱 잡아놓고 조질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외국인 기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승부가 때릴 때 짜릿함을 주거든. 외국인 애들은, 용병들은. 5번마 딕스 2000 요거 인기도 무시하고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걸리면 큽니다. 5번마 딕스 2000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4군의 경주. 이 8번마 3봉은 재밌는 말이에요. 그 거세를 하고 나왔던 경주가 3월달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거세를 했기 때문에 그때 체중도 엄청 빠졌잖아요. 그래서 거세해가지고 이거 뭐 아니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라고 했더니 뭐 엄청 뛰더라고요. 3 넣고 그 정도 뜨면 엄청 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경주 뭐 부중은 늘기는 했지만 상대가 다르잖아. 손을 했어. 말을 막 타더라고요. 아니 너무 말을 막 타는 거야. 너무하잖아. 너무 말을 막 탔어. 그때 이제 스타보니비가 입상을 하고 이빠이 팔렸던 3봉은 이제 잘렸는데 아주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때 따지고 보면 인기도도 좀 이상했어. 왜냐면 대기를 팔리긴 했는데 솔직히 더 팔렸어야 되는 말이었거든요. 애매하게 팔리더라고요.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저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말을 막 한 거 아니야? 세영이가 조교를 하는데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그 액션 보이더라고요. 그 액션이 뭔 액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액션을 보이더라고요.
8번만 3봉. 부중은 조금 무겁긴 한데 이번 경기 사실 능력 추이만은 없어요. 지난번에 말 너무 막 탔고 진짜. 8번만 3봉! 한 번 더 밀죠. 이빨이면 4군에서는 3군까지 그냥 가는 말이에요. 3봉! 그대로 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이게 2군 경주거든요. 2군의 최고 앞발이 똥똥. 바닥 편성. 그리고 5번만 비세바다. 아니 솔직히 비세바다는 큰 능력은 없어. 근데 최근에 보면 안정감이 상당히 좋아요. 지난번에 선행도 안 나갔어. 미소왕자 눌러버렸어. 근데 이번 경기 상대들이 뭐야? 의심할 게 없잖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의심을 해? 그렇다고 말을 뭐 덜 타는 놈도 아니고 조성곤이가 기승한 상태에서 이 정도 편성이면은 뭐 능력 추입군이 있기를 해. 초반 견제에서 뭐 크게 엇나가기를 해.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 1군 가겠어 이러다가 1군 가서 이거 되겠죠. 뭐 고생 좀 하겠죠. 근데 최근의 안정감이라면은 이게 아마 고별제이 되지 않겠느냐. 대가리 욕심 많이 내고 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군 똥편성인데 사실 지금 현장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배당판에 대강 뜨잖아요. 정말 바닥들 아무것도 없는 바닥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세바다 세워놓고도 뭐 크게 배당이 나올 것 같지는 솔직히 않다.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세바다는 뭐 크게 의심할 게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주인 12경주. 자, 전승대세가 많이 팔리는 경주입니다. 1800에서 물 먹고 이번에 거리 1400으로 내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전승대세, 그러니까 4월에 중요한 게 있어요. 4월 달에 이 전승대세를 굉장히 세게 보고 저배당 인정했던 경주였는데 이때 제가 경주가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복귀를 할 때 이걸 복귀를 했어요. 어떻게 복귀를 했냐? 이거는 중거리가 안 된다. 말이 교정이 안 된다. 그 다음 경주였던 4월 23일 경주 때 제가 요거 3 놓고 때리는 경주였고 로얄 지블리하고 19.4배당 요게 승부 경주였습니다. 그때 3 전승대세를 빼고 가는 경주였죠. 빼고 가는 경주. 그래서 돈이 됐어요. 전승대세를 뺐기 때문에 돈이 됐던 경주였어요. 이번에 거리가 1400입니다. 이러면 세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뭐 세게 봐야 돼? 전 그런데 단순히 제거리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맞빌이 또 끌리고 사실 약점은 드러났어요. 어디까지 버티고 가느냐의 싸움인데 느낌이 이렇게 세진 않거든. 근데 잘리면 또 돈은 되겠어. 또 돈은 되겠어. 그렇다고 본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해서 저는 이번 제 마지막 경주를 마지막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굿타임도 그냥 그래. 전승대세가 있다는 얘기는 굿타임에게도 쉽지 않은 전개가 예상이 되는 거고 굿타임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전승대세가 앞에 있다는 얘기는 쉽지 않은 전개가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번 제 12경주 마무리를 폼나게 하고 싶네요. 토요영마 화끈한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간절함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자 12경주까지 정리하고 장석은 또 일회용마를 준비를 해야겠네요. 약간 좀 이렇게 그 방송을 하다 보면 정말 좀 안 될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멘트에서 나오는 두려움. 내 마번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더 빨리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히 지난번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를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최근과는. 자신 있는 마필들이 좀 나왔다는 것도 되겠지만 오히려 월요일날 제가 조금 아파서 좀 쉬었는데 월화를 쉰 게 오히려 약간 약이 좀 된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진짜 이 왼쪽 가슴에 진짜 열정만을 안고 가겠습니다. 여기 비워놓고요. 차갑게 비워놓고
여기에 열정, 그냥 가지 않겠다.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지갑 한번 뚱뚱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가방 하나 준비해도 될 정도로 그런 예상 한번 해내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정석 필요한 일경주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